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HMM 이슈들과 함께 주가의 흐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에서 이슈가 되는 다양한 종목들의 영상들을 업로드해드리고 있는데요.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우측에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무료 공부방입니다. 시황이나 실시간 뉴스, 이슈들 이런 것들도 공유해드리고 또 좋은 자리에 오는 종목들은 따로 뽑아서 관심 종목으로 공부방에도 올려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9월 29일에 올려드렸던 TS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 되겠고, 일단은 두 자릿수 이상의 어떤 수익성을 보였던 종목들만 좀 추려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9월 29일이 이날이거든요. 이날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좀 조정을 주고 나서 급등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1765원까지 상승하면서 20% 이상의 상승 파동이 연출이 됐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공부방에 올려드리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반드시 3단계 신호 발생이라고 해서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3단계 신호등이 발생되는 종목들만 추려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종목으로는 이제 엔캠이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10월 14일에 올려드렸던 종목인데 10월 14일이 요 날이거든요. 이날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3단계 신호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방에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던 부분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상승 흐름들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10만 원 이상의 상승 흐름들이 나왔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기준가 대비 30% 이상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던 그런 이제 종목이 되겠는데, 이렇게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종목들만 저희가 뽑아서 따로 하루에 한두 종목씩 올려드리고 있는 공부방이고요.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요 더보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건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주식 리서치 공부방 관련해서 설문조사 창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가 있는데 그 부분들 간단하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 작성 완료되신 분들은 여기에 이제 공부방 무료 입장하기라고 되어 있는 파란색 글씨 클릭하시면 저희 공부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MM이 2.9% 하락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하락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 자체적인 어떤 악재나 이런 것들이 출현됐다라기 보다는 시장의 영향으로 인한 하락이다라고 보는 것이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코스피가 3.8%, 코스닥이 2.23%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만 2조 3천억 원 정도를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은 9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 2조 3천억, 기관 9천억 이렇게 매도하면서 합작으로 3조 2천억 원을 매도를 하다 보니까 그 영향 속에서 오늘 HMM의 주가도 흔들리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수급에서는 보시다시피 외국인들, 기관들이 양매도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리고 매도 규모나 이런 것들도 평소보다 좀 많은 매도세가 출회가 되면서 오늘 약 한 3% 정도의 하락 흐름들을 보였는데, 다음 주에 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지수가 좀 반등을 한다면 오늘 하락했던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좀 회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상 흐름들을 보게 되면 지난 2023년도 하반기에 저점을 찍고 그래도 저점이 꾸준히 높아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왔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조정으로 인해서 고점 대비 하락폭이 크게 좀 일어나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추세선 하단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는 점에서 추가 하락보다는 이 구간에서의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고 되돌림이나 이런 것들을 모색해 나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고 보는데, 이전에도 보면 순간적으로 이탈이나 이런 것들은 빈번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탈을 했다가 회복을 시켰다가 딱딱 흐름들을 딱딱 지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탈과 회복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다음 주에도 그런 어떤 흐름들 속에서 구간에서 어떤 저점을 좀 찾아가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추가 하락보다는 이 구간에서는 바닥을 찍고 좀 돌릴 가능성을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HMM이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들도 좀 같이 한번 살펴보면 3분기 영업이익이 2,968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운임 하락과 관세 여파 속에서 80% 정도의 급감하는 그런 영업이익이었다라고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영향에도 불구하고 어제 사실 주가는 크게 뭐 영향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매출도 좀 줄었는데 그나마 영업이익률이 11%를 기록을 하면서 수익성은 방어가 됐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기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읽어보면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이 해상 운임 하락과 미국 관세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올해 3분기 다소 부진한 실적을 거뒀다라고 하고 있죠. 컨테이너 선사 같은 경우에는 SCFI라고 해서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운임 지수가 상승하면 컨테이너 선사들도 수익성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수익성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죠. 운임이 하락을 했다는 건 지수가 하락을 했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 관세에 따른 물동량 감소, 미국이 이제 보호무역, 보호 관세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물동량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실적이 부진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이게 SCFI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이거든요. 요 청록색 지표가 CFI인데 3분기니까 7월부터 9월 시즌이 되겠죠. 7월부터 9월 시즌의 CFI의 지수를 보면 보통 이제 7월 달에 한 1700 중반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7월 달 지나고 8월 달 지나고 9월 달 지나니까 이게 110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700에서 1100이니까 평균적으로는 뭐 한 1300, 400 정도가 되지 않았겠느냐. 운임 지수가 평균적으로 이번 3분기 운임 지수가 1300에서 한 1400 수준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2024년도 7월 달을 보면 이때는 한 3674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뭐 8월달 2700, 뭐 2500, 9월달 2100까지 뭐 떨어졌지만 평균적으로는 뭐 한 2500, 2600 정도는 되지 않았겠나라고 봅니다.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봤을 때 거의 절반 수준으로 운임 지수가 하락을 했죠. 그래서 한 절반 수준으로 운임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까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미국이 관세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이 보호 관세에 대한 영향을 회피하기 위해서 2분기에 물동량이나 이런 것들 선적해서 급하게 이제 보냈던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2분기 때 운임 지수를 보면 이렇게 급등하는 상황들이 한번 옵니다. 이게 보호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미리 물량을 실어서 빨리빨리 이제 선적해서 보내다 보니까 2분기에는 운임 지수가 크게 급등했었던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즌에 HMM의 주가도 크게 한번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죠. 근데 6월달 이후로는 이제 운임 지수나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꺾이면서 HMM의 주가도 하락하기 시작을 하는데, 보시면은 올 상반기에 이렇게 좋았잖아요. 5월달, 6월달에 HMM의 주가가 좋았는데 이때 이제 운임 지수, CFI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물동량이 늘고 하면서 운임 지수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갔는데 이후에는 이제 물동량이 줄면서 운임 지수가 하락하고 주가도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보편적으로 이제 이런 해운 업종의 성수기와 비수기가 보통은 좀 정해져 있는데, 보통은 이제 성수기를 8월에서 한 10월 정도로 보거든요. 8월에서 10월 정도, 3분기 정도를 보편적으로 성수기로 보는데, 그 이유는 이제 11월 달, 12월 달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크리스마스, 연말 대형 소비 시즌이 있다 보니까 3분기에 물건의 어떤 선정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운임 지수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해운주들이 상승 흐름들을 보이는 전통적인 이제 성수기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보호 관세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2분기에 물동량이 좀 급증했던 상황이고요.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3분기에 좀 부진한 실적을 낸 거죠. 그리고 이제 비수기가 12월 말부터 한 1, 2월 정도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연말 소비 시즌이 끝난 직후라서 물동량이 좀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말로 갈수록 비수기에 들어가고 연말 연초가 좀 비수기인데 이게 매년 보편적으로 좀 반복이 되죠. 올해만 좀 보호관세 문제 때문에 성수기가 조금 2분기로 앞당겨진 특성이 있지만 항상 이 성수기와 비수기가 일정하게 매년 반복되는 특성이 있는 게 이 해운업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도 보게 되면 그런 이제 상승과 하락이 매번 이렇게 좀 반복되죠. 항상 이제 운임 지수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고 성수기 때는 운임 지수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성수기가 지나면 운임 지수가 하락하니까 주가가 내려오는 전형적인 어떤 사이클 산업. 경기 민감주이죠. 예, 해운주 같은 경우도 경기 민감주인데 전체적인 어떤 사이클 산업의 특성적인 주가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우상향, 장기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좋을 때 올라갔다가 나쁠 때 떨어지고 좋을 때 올라갔다가 나쁠 때 떨어지는 이게 매번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해운업종 같은 경우에 투자를 이제 할 때는 보편적으로 비수기 때 들어가서 성수기 때 팔고 나오는 그 전략이 가장 어떤 유효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편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 많이 따라 붙는 경향이 있는데 이 성수기 때 들어가서 만약에 잘 대응하고 나오면 다행인데 이 성수기 때 대응 못하고 물려버리게 되면 비수기 겪고 다음 성수기 오는 이 한 사이클을 계속 물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사이클 산업 같은 경우, 특히나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에 들어갔다가 성수기 때 나오는 이 투자 전략을 이용하는 게 가장 유효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한번 성수기가 이제 끝났고 지금 비수기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번 하락이 좀 기회의 요인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차후에 이제 성수기가 오게 되면 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하락분을 만회해주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아직까지는 하락 진행형이긴 하지만 차후에 어느 정도 바닥이 찍히고 저점을 좀 다지면 차후에 어떤 성수기를 기대하면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주가가 떨어지고 하면 솔직히 힘들죠. 힘든데 이 시기를 또 넘어가고 나면 또 주가가 자연스럽게 또 회복하는 시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물려 계신 분들은 뭐 지금 이 구간에서 뭐 이제 손절이나 이런 것들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이 진정되고 하락이 좀 진정되면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가를 낮춰놓고 이후에 성수기가 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강하게 상승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하락이 있고 또 이후에 이런 상승이 또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어느 정도 낮춰놓은 평균 단가 그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원금을 좀 확보하거나 아니면 수익을 좀 보고 나오거나 이런 이제 전략이 좀 유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움직임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전에도 보면 주가가 이런 종목들은 떨어질 때 좀 무섭게 떨어져요. 이렇게 무섭게 떨어지는데 또 반등 주고 바닥 찍고 이렇게 또 회복이 되고 그래서 운임지수, FI의 운임지수나 이런 것들도 면밀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이거 올라오면 운임지수 올라오면 주가도 단번에 회복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운임지수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잘 면밀히 체크를 하시면서 기술적으로는 한 19,000원에서 20,000원대 사이 여기서 바닥을 좀 찍어준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TMM의 주가의 흐름들 좀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황이라든지 이슈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략할 만한 관심 종목들 올려드리고 있는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 지금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에 링크가 이렇게 하나 있을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저희 공부방 설문조사 창이 하나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가 있는데 간단하게 작성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 무료 입장하기라고 되어 있는 파란색 부분들 클릭하시면 저희 공부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